PFS-K 점수가 거의 75점 만점이신 분이 점수가 막 뚝 떨어진 다음에 살이 쫙 빠져서 오신 거예요. 원래는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먹으니까 더 행복해서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 왜 더 행복할까요? 살 빠지니까. 안녕하세요. 아크로니언 임주혁 원장입니다. 식욕 고민 많으시죠? 다각도로 고민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드리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FS-K, 한국어판 음식 영향력 척도인데 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욕, 즉 쾌락적인 식욕을 주로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보고 대지력 테스트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다 보면 좀 재밌고 예전에 했는데 보면은 줄어들어도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 점수 알려드리고 이러면 재밌어 하시고요. 설령 비대면으로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서 전달해 주시면 본인들도 재밌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과지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식욕 점수가 높으니까 많이 먹는 거였네요. 그건 아니고 식욕은 강한데 식단을 잘 지키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음식을 먹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살이 계속 막 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적게 먹으니까 또 오히려 갑자기 식욕이 오를 수도 있고, 즉 식욕 점수와 음식 섭취량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요,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관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막 입이 터진다고 하시잖아요. 입이 터진 경험이 반복되면은 음식에 대한 반응성이 더 커지고, 실제 연구에서도 폭식 빈도가 늘어날수록 이 점수가 같이 올라갔어요. 즉 식욕이 음식 섭취를 늘리기도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자체가 식욕을 자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식욕을 아예 안 느끼는 것이 살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강력한 식욕 억제제를 찾으시는데, 이런 쾌락적 식욕은 사실 약만으로 완벽하게 억제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약 계속 세졌는데 나중에는 막 끊고 나서 더 힘드실 수도 있고, 약이 무조건 세진다고 식욕 억제가 다 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동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궁극기 쓴다는 표현을 좀 종종 하는데 바로 초저혈량식입니다. 하루 500에서 600 정도 섭취하는 초저혈량식을 하면은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도 덜 올라가고요. 주관적인 식욕도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초저혈량식 이틀 디톡스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분들이 식욕을 줄어서 식단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랬어요. 그러면은 궁극기 한번 쓰고 게임 시작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식욕이 갑자기 치솟을 때 잠깐 초저혈량식을 다시 해보면은 식욕이 다시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적게 먹으면은 자기 아무것도 못한다, 몸 상한다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길게 하면 안 좋을 수 있긴 해요. 어지럽고 담석증, 탈모 생기고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별 리스크가 없는 게, 우리 몸은 원래 문명화되기 전에는 굶고 살았던 몸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굶는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물 잘 챙겨 드시면 되니까. 건강에 오히려 좋다는 개념도 있죠, 간헐수단식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간헐수단식 두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절식기와 포식기를 번갈아 하는 게 실제로 실천하기가 정말 좋았고, 또 식이 조절 진행하다 보면은 PFS 점수 역시 초진 때보다 1개월, 2개월 후에 낮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또 재밌는 게 PFS-K 점수가 거의 75점 만점이신 분이 점수가 막 뚝 떨어진 다음에 살이 쫙 빠져서 오신 거예요. 원래는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먹으니까 더 행복해서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 왜 더 행복할까요? 살 빠지니까. 살 빠지면 좋거든요. 찔 때는 많이 먹으니까 행복하긴 한데 뺄 때는 또 빼는 재미도 있어요. 또 식욕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 사람이 식욕이 오를 때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쫌죽다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제로 제품 되게 좋아요. 곤약 젤리나 탄산수, 제로 콜라,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로 잘 빼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입 터지는 분들, 집에 닭가슴살 같은 거 갖다 두시고 컵누들 새로 나온 거 있대요. 누들핏 이런 것들 먹으니까 또 가라앉더라고요.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3개월에 25kg 빼셨어요. 자기가 음식을 먹고 많이 먹는 시간대에서 다른 취미 활동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불닭소스에 팽이버섯을 면처럼 쓴 분 계셨거든요. 이분 진짜 잘 뺐는데 스레드에 저희 4.5만 조회수 엄청 올라갔어요. 갑자기 반응 좋더라고요. 잘 뺀 분들 특집을 영상으로도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식욕을 올리니까 계속 먹거든요. 이게 일종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도 사람도 고양이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식욕이 올라서 계속 먹어요. 이분도 실제 분인데 홈페이지에 후기도 올려주셨는데 치킨 먹고 10kg 넘게 빼셨어요. 그리고 치킨 어떻게 먹냐? 두세 개 남겨두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잠 못 자면 식욕이 오르는 거 잘 아시죠? 예전에 영상으로도 올렸고 100명 모아놓고 미국에서 실험도 했죠. 잠만 더 잘 재우니까 식욕이 줄으니까 살이 빠졌잖아요. 수면과 영향이 매우 크고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또 운동이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지난번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우울이 유지에 불리한 것도 이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요가, 독서, 명상 자꾸 한번 해보시고요. 또 식욕 하나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주변을 보면서 내가 잠을 못 자는지,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인지, 언제 식욕이 오르는지 휘둘리기보다는 좀 침착하게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웨딩 전에 커플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같이 잘 빼시고 잘 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좋거든요. 후기도 같이 올라가고. 제가 진짜 인상 깊게 잘 뺀 분이 100kg 정도 되셨는데 그 30kg를 뺀 다음에 유지를 3년 넘게 계속했어요. 남자 두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대결을 했어요. 같은 회사에 대결을 했대요. 그래서 그 회사의 팀원분들이 누구는 A분한테 내기를 하고 B분한테 내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회식할 때 먹지 말라고 막, 그리고 회사 안에 음식들도 다이어트 제품으로 바꿔두고 이런 식으로 주변 정리하는 거 상당히 도움 많이 되니까 본인이 힘들면은 주변에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리고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다이어트 핵심은 식욕을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 출발점은 내 행동을 바꾸는 데 있기도 해요. 식욕이 강한 분들은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분들 진짜 많고 저희한테 오시고 자꾸 연습도 해보시고 약 없이도 식욕을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저는 약을 처방하는 한의사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잖아요. 식욕 오른 때일수록 저희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안 될수록 연락 주시는 거 아시죠? 식욕을 상대하는 직업, 그러한 의원 임주혁 원장이었습니다.